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꽤 재밌는 소식을 하나 깨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에 원래 약간 신규 프린터 소보다는 3D 프린터에 관련 다른 얘기를 좀 먼저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오늘 이러한 제품이 새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크래리티 하이 콤보라는 제품인데요. 이름 참 이상하죠. 하이 콤보. 그리고 쫙 보면은 어떠한 특정 프린터가 되게 생각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인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구독자님이신 든든든님이 야밤에 갑자기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도 컴퓨터를 켜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떠한 프린터는 좀 살펴보면 일단은 베드슬링어 타입의 3D 프린터로 보이고, 경쟁사라고 말할 수 있는 벤브랩의 A1 시리즈와 상당히 유사하게 생긴 프린터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요약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어떤 프린터 간단하게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CFS라고 하는 K2 플러스에서 저는 써보면 상당히 만족스럽게 썼습니다. 좀 시끄러운 거랑 필라멘트를 좀 가리는 거, 종이 스프를 사용한 필라는 좀 사용이 어렵다는 점 빼고는 꽤 괜찮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린터를 새로 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렌더 3D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뭐 요거 또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경쟁사의 A1 시리즈와 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CFS를 이렇게 4개, 하나, 둘, 셋, 4개를 써서 최대 16색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달려있죠. 이게 허브가 옆에 붙어있는 시스템이에요. 디자인이 다르죠. 보면은 허브가 이렇게 허브가 있어가지고 4개의 CFS 쳐서 최대 16색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있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흔히 최근에 봤었던 사색 지원하는 멀티컬러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요거는 좀 일단 이게 세 나지만 요 오토 레벨링 앤 XX 틸트 리덕션 요 부분도 A1 시리즈와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 레벨링 상당히 좋다. 요거는 워낙 요즘 프린터 회사들이 잘 만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1000W의 히트 베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60도까지 30초면 되고 100도까지는 90초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빠르죠.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뭐 프린팅을 할 때 베드 온도가 충분히 빨리 오른다는 거. 크래리티 쪽 냉간 베드를 제가 사용하지 못했지만 60도까지 올릴 필요 없이 냉간 베드 같은 걸 호환 썼다면 뭐 굳이 30초까지도 훨씬 더 빨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FS 시스템을 써보신 분들은 그래도 크래리티의 이 부분을 꽤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공감하실 겁니다. 저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그렇지 않고, 요거는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삐리리리리 이런 거 나오는 게 모터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The built-in version will give a corresponding sound when the print task finished. 프린팅 끝났을 때 소리 리리리리 이런 내준다. 이거는 좀 이런 것까지나, 물론 특허가 없으니까 베꼈겠죠. 아니면 오픈 소스에서 갖고 온 거거나. 근데 네, 뭐 뱀부도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 같았을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합니다. is from assembly to printing first time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훨씬 더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뭔 얘기냐? 요겁니다. 요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근데 약간 디자인이 좀 달라요. 네, 그 경쟁사의 벤브로 A1과는 좀 다릅니다. A1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자유도가 있는 느낌이라면, 요건 이렇게 좌우 돌리는 비슷한가? 네, X축, Y축 횡으로 움직이는 거는 똑같은 거. E축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축 이동이 아니죠. E축 회전이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철저하게 벤치마킹에서 베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것도 네, 이거 A1 사용자들은 다 아시죠? 뭐 이런 거 있는 거 너무 느낌 비슷. 굳이 강조해야 됐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왜 굳이 이걸 강조했는지. 그 다음에 상당히 조용하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K2 플러스를 써봤을 때는 나름 잘 세팅하고 사용했을 때는 꽤 조용하고, 이제 A1 시리즈의 강점 중에 하나가 상당히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걸 좀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A1 자체, 저도 A1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벤브레 A1을 너무 쓰고 있고 거의 정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의식해서 크래리티도 배가 아파서 어떤 걸까요?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뭐 얘기들은 그냥 평이한 요즘 3D 프린터 좀 많이 한 얘기들 쉽고 멀티 필라멘트를 쓰기 때문에 서포터를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뭐 ID나 듀얼 로즈 시스템 아닙니다. 그냥 가능하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익스트루전 좋아졌다 자화자찬하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K2 플러스를 짧게 한 2주 정도 사용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뭐 사용하면서 필라멘트 게임이라든지 뭐 퀄리티 이슈를 저는 겪지 못했었기 때문에 물론 2주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거의 PLA나 아니 PET 사용을 해서 못 겪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크레올리티도 투자를 많이 했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것들도 나름 이제 CFS 시스템에 뭐 기반해서 이런 필라멘트 감지 시스템들이 좀 좋아졌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FOC의 스텝 서버 모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나쁠 건 없겠죠.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도 A1과 좀 유사한 정도의 팩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나름 이제 OS 자체도 그 나름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요거는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뱀브랩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오픈소스 진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제품도 그 다 풀로 오픈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루트 액세스에 엑스퍼트 모드가 있다고 하니까 아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좀 능력자 분들이 좀 접근을 했을 때 폐쇄적인 뱀브랩 진영에 비해서는 좀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리얼리티 클라우드 앱 자체는 너무 별로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줬었다는 생각. 클리얼리티 프린터 같은 경우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쓰다 보면 버그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많이 바꿔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FI 태그드 여기 RFID 스티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CFS에서 새로운 클리얼리티가 나오는 하이퍼 PLA가 자동이 되는 건데 실제로 써보면은 제가 K2 플러스 썼을 때는 인식이 낮아서 자랑스럽지만 용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고 스펙적 부분을 좀 보면은 여러모로 그래도 A1과 좀 비교가 되는데 스펙 부분을 좀 비교하기 앞서서 왜 굳이 이 A1과 너무 비슷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뱀브랩 A1 사이트에 가서 보면 압니다. 이게 구성이 이게 그냥 제품만 베낀 게 아니고 소개하는 부분도 보면 많은 부분들을 상당히 참조해서 거의 비슷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입니다. 한번 재미삼아서 보세요. 저도 A1을 출시 이후에 홈페이지에 가서 보는 건 거의 처음인데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똑같진 않아요. 절대 똑같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전체적인 이런 상품 소개체도 A1의 페이지 자체도 많이 보고 만든 게 아닌가. 이건 좀 자랑스러웠나 봐요. 카메라 렌즈 커버. 근데 여기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리니어 가이드 멋지게 딱 보여주고 물론 얘도 이게 리니어 가이드가 아닌가? 이건 리니어 가이드가 아니군요. 네, 이건 리니어 가이드가 아니고 봉을 한 것 같죠. 듀얼로. 그래서 얘는 이 상품 페이지엔 요거는 안 넣었구나. 이거는 약간 코브라 3와 같은 구조인 것 같죠. 이 코브라 3의 요 부분과 좀 비슷해서 원가 절감을 한 것 같다 보니 여기서는 은근슬쩍 보여주지 않고 카메라만 보여줬는데 그래도 A1은 이게 자랑스러우니까 리니어 가이드 보여주죠. 비싼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스토어 정보 자체도 많이 참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좀 있느냐. 일단 대표적으로 이 친구는 가격이 $460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죠. 훌륭한 가격이죠. A1 같은 경우는 지금 할인을 해서 $489예요. 출시가는 $559예요. 그래서 $480 vs $469 대략 한 $20 더 쌉니다. 그 다음에 약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좀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면은 크레올리티 하이 콤보와 뱀브랩 A1 콤보를 좀 비교했는데 일단 출시 년도는 A1 콤보 같은 경우는 2024년 6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하이 콤보는 이번에 나왔으니까 2025년 1월이고 빌드 볼륨은 A1은 나름 256, 256, 2로 맞춰놨는데 하이는 좀 더 커요. 260, 260, 300으로 뭐 커서 나쁠 건 없겠죠. 제품 자체 크기는 거의 유사하지만 하이가 좀 더 XY는 조금 작고 높이는 좀 큽니다. 그래서 뱀브랩 A1이 조금 더 정사각형 느낌이 있고 무게는 하이 콤보가 하이죠. 이건 콤보는 뺀 무게입니다. 제품 본품 무게만 봤을 땐 8.75kg로 400g 정도 더 무겁고 최대 속도와 최대 가속도는 동일합니다. 코어 XY9가 아니고 약간 배드 타입이다 보니까 Y축 움직 때문에 가속도에 약간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약간 고속 프린팅에서는 이런 속도랑 가속도보다 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맥스 플로우에 대한 부분은 하이 콤보는 아직 제가 정보를 찾지 못합니다. A1 같은 경우는 ABS 최대 28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상당히 빠르거든요. 최대이기 때문에 실제
실제로 한 12, 14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멀티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A1 콤보 같은 경우는 AMS 라이트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4세까지 지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좀 A1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이기도 했는데, 하이 콤보는 K2 플러스에 사용하는 CFS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허브 시스템 통해서 4개의 CFS를 구성했을 때 최대 10까지 사용하다고 합니다. 최대 노즐 온도와 배도 온도는 각각 300도와 100도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 전력량은 이 부분은 최대치라서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필라멘트나 아니면 출력 설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전력량이 다른데, A1 같은 최대치 220에서 1300W이고 하이 공교는 220에서 1150W로 최대치 기준으로 좀 더 낮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콤보 기준으로 현재 가격으로는 $20 정도 하이가 좀 저렴하죠. 406달러, 9달러. 단품 가격은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단품 가격이 더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단품 가격 같은 경우는 A1 콤보는 $339고 하이 콤보는 $209입니다. 그래서 $299라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으로 출시가 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 하이 콤보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믿고 쓰는 크레올이기 때문에 약간 반어적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되고, 부분적인 디테일이나 그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엑스축 구성 방법도 그렇고 전체적인 완성도 부분은 좀 더 점을 보고 사용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디자인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최근에 크레올티가 디자인을 꽤 신경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출시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어요. 지금 출시 일정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겠고, 9시간 후에 지금 크레올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제품 소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때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까 듭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간 미리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좀 찾아볼 수 없었고 주요 스토어들의 뉴 카테고리에서도 아직 판매 중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내일 이제 라이브 이후에 좀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 않을 생각이 드는데, 이쯤 되면 좀 생각이 드는 거는 과연 이 엔더 3 V3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V3와 V3 플러스가 있잖아요. 약간 요건 좀 계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제품들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더 저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지금 $378.66거든요 엔더 3 V3가. 근데 아까 저 친구가 단품이 $209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요걸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약간 그 빌드 사이즈가 좀 더 얘가 큰 걸로 기억하던가. 그쵸, 얘는 좀 오히려 작죠. 오히려 더 작은데 비싸. 그래서 그런지 이거는 지금 품절이 되어 있어요. 품절 상태에 더 있고, 뭐 미국 스토어 기준입니다. 국내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품절이 아니네. 가격이 내렸군요. 이것도 $209. 품절이 아니고 플래시 세일이라고 해서 지금 $209로 미국 사이트가 지금 가격이 내려 있으니 아마 국내에도 좀 가격이 저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V3 플러스도 거의 $100를 내렸군요. $100, $310로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V3가 물론 코어 XG라고 해서는 약간 구조가 좀 다르긴 하지만 나온 소개만 봐서는 요걸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얘는 사실 어떤 CFS 시스템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걸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제품만 판매하려고 하는 건지 참 감을 못 잡겠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이번에 이렇게 나온 새로운 제품인 크레올리티 하이, 이름 자체 상당히 이상하긴 하지만 하이 반갑다. 이 제목에 좀 더 드려 향후에 이제 크레올리티 라이브 방송 나오고 좀 더 많은 정보가 나왔을 때 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